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옹호팀의 남상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SDG 안에 담겨 있는 아동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월드비전의 미션은 모든 어린이들의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차일드 웰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기관에서도 특별히 이제 17가지 SDG 목표 중에서 특별히 좀 아동 웰빙이나 아니면 아동 권리와 관련된 목표들, 세부 목표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걸 이제 저희 기관의 사업과 여러 활동들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그냥 저희 기관에서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좀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 좀 스터디했던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자료집을 보시면 사실 좀 내용이 많긴 한데 가급적이면 제가 시간을 지켜서 한번 다 다루어 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우선 아동의 정의를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DG에서 왜 아동이 중요한지를 한 5가지 정도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SDG 지난번 70차 유엔 총회 아웃컴 다큐멘트를 토대로 그 아웃컴 다큐멘트에서는 아동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나눠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MDG와 SDG 각각에서 좀 아동 관련 의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동 관련 목표와 그 안에 담겨 있는 목표의 범주, 깊이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5번째로 그 17개 SDG와 169개의 타겟 중에서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타겟들을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프레임으로 SDG를 좀 한번 또 들여다봤어요. 한 번 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그러니까 아동의 관점에서 SDG를 좀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행을 위한 몇 가지 제언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동이라 함은 그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좀 주로 보고자 했던 대상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인데요. 그게 그 SDG에서는 child라고 표현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거리라고 여아라고 표현이 돼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스라고 표현이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뭐 청소년 기본법 이런 거에 보면은 만 24세까지를 또 청소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좀 어떤 내용이나 맥락상에 이거는 좀 아동이 포함이 되겠다 싶은 것들을 좀 포함을 시켜서 좀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래서 SDG 안에서 왜 아동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위협을 가하는 긴급한 글로벌하게 긴급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 이걸 첫 번째로 좀 이유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전 세계 절대 빈곤 인구의 절반이 아동입니다. 그래서 2014년 유니세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하루 1.25달러 미만인 연령별 인구 비율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 비율을 보시면요, 12세 미만의 아동이 34%이고요.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이 13%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이제 47%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 세계 절대 인구 비율 중에서 47%가량이 아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이제 주요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게 이제 단순히 소득이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사실 소득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아이들이 어떤 생애 발달 단계별로 필요한 어떤 적절한 사회 서비스나 아니면 적절한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밑에 있는 숫자들로 나타납니다. 뭐 영양실조라든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 있다든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저소득 가정의 아동일수록 아동 보호의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성폭력을 당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사실 더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빈곤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그 사회 내지는 아동의 그 생애 발달 중기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요, 그 MDG 그 8개 목표 중에서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목표들이 절반 이상이긴 해요. 거기 뭐 초등교육도 들어가 있고 여아이 교육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 뭐 영양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MDG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DG조차도 많은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사실 SDG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MDG가 이제 아동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적으로 어떤 미완의 과제를 남겼냐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은 MDG 성과에서 정작 제외되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그 아티클들에서 보면은 MDG를 달성을 할 때 각 나라들에서는 로우 행잉 프루트를 우선적으로 그 성과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손이 미치기 쉬운 사람들부터 MDG 성과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결국에는 가장 취약하고 가장 가장 가난한 어린이들은 배제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아동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뭐 MDG 2번 보면은 뭐 초등교육 달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뭐 초등교육을 달성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실제로긴 결과를 들여다보면은 뭐 정말 그 소외된 시골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도 없고, 그 다음에 학교는 있어도 출석은 하는데 교사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결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MDG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MDG가 채택된 당시에도 불평등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지만 SDG에서는 굉장히 주요하게 다뤘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불평등이었죠. 그래서 그 아동과 관련된 뭐 영양이라든지 5세 미만 아동 사망이라든지 교육을 보더라도 불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들을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 뭐 유니세프, 그다음에 이제 뭐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각각 여러 영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건강 불평등은 어느 정도인지, 아동을 중심으로 교육 불평등은 어느 정도인지를 그 각 기관에서 좀 조사를 해서 연구를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 본 뽑아낸 통계 자료들인데요. 근데 보시면은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이들이 하위 10%의 가정의 아이들보다 효과적인 활용 가능 자원이 35배 가량 높은 걸로 그렇게 연구 결과 나왔고요. 뭐 보시면 5세 미만 아동 사망 같은 경우에도 채빈 가정의 아동이 가장 부유한 가정의 아이보다 2배가량 높은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아동 교육을 보더라도 채빈 가정의 아동의 학교 중도 탈락률이 가장 부유한 가정의 아동보다 4배가량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이 공급받는 영양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숫자로 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동기에 있어서 빈곤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특별히 더 크고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이 이유를 뽑아볼 수 있겠는데, 그 아동 시기는 사실 생애 발달 주기에 있어서 굉장히 초기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이 아동기에 있어서 그 빈곤은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악영향이 생애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기 빈곤이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낮은 수준의 교육과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져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다. 그리고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회적 빈곤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결국에 뭐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그런 결과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그 아동 권리의 실현과 지속 가능 발전의 성취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1989년에 그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채택이 됐고 이제 거의 많은 모든 국가들 194개국에서 이제 비준을 했는데 그걸 보면은 아동 권리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국제적인 협약이고 국제적인 규범인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 발전, 그러니까 SDG가 반드시 성취돼야지만 아동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 떼놓고 각각을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들을 좀 이번에 제가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건 뒷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지막에 제가 좀 언급을 한 것처럼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194개국이 비준한 가장 포괄적인 국제법으로 당사국에게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이행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SDG를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동은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주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동은 변화의 매개자이다. 아동의 역량이 강화되고 권리의식이 제고되면 지속가능 발전의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MDG에서는 그 아동이 어떤 개발의 대상으로만, 개발의 수혜자로만 인식이 됐다면 SDG에서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에 기여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체로 아동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왜 SDG에서 아동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70차 유엔 총회 결과 문서에 아동은 어떻게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성평등과 여아 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 교재에도 보시면 됐지만, 70차 유엔 총회 결과 문서에 아동이 표기된 항목 조항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넣었고요. 이거를 이제 한글로 정리한 게 밑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개를 같이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프리엠블이나 아니면은 3항, 8항, 20항 이런 데서 언급된 것들을 보시면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아의 자력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여아는 양질의 교육과 경제적 자원, 정치 참여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겠다. 이런 3가지 측면에서 그 성평등과 여아의 권리 증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모든 아동의 권리 증진과 필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3항에 나와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장애인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발표하시겠지만 노인들 등등 여러 어떤 사람들, 주체들을 좀 표현하면서 아동, 청소년,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SDG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SDG는 모든 아동을 위한 건강과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아동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겠다. 그 다음에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신생아 및 영유아 예방 가능한 질병 사망을 2030년까지 종식시키겠다. 이런 어떤 선언들로 모든 아동을 위한 건강과 교육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모든 아동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요 3번째 건강과 교육은 MDG를 좀 계승해서 조금 더 질적인 것, 포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담아냈다고 볼 수 있겠고요. 4번째 아동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것은 MDG에는 없었던 의제입니다. 근데 SDG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여아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겠다. 강제 노동과 아동 인신매매,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종식하겠다. SDG 달성을 위한 주요 주체인 기업들의 활동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하겠다. 이런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모든 아동의 참여와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네, 다섯 번째는 모든 아동의 참여와 행동을 보장하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51항하고 74항에 보시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아동과 청년들은 변화의 주역들이다. 그래서 새로운 의제에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에 이들의 무한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의제 이행의 후속 조치와 검토 과정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여기에서도 딱 꼬집어서 아동을 표현하고는 있진 않지만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아동도 포함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그 74 유엔 총회 결과 문서에는 아동에 대해서 이런 어떤 비전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로 MDG와 SDG 각각의 의제에서 아동 관련 그 의제가 주요하게 어떻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은 SDG에 담긴 아동을 이해하는데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뭐 목표 전반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MDG는 사회개발의 목표에 국한이 돼 있었고 개도국 이행에 국한된 목표였다면 SDG는 유니버설하고 그다음에 사회개발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까지 다 아우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그런 목표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빈곤의 증상이나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들도 포함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익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빈곤 같은 경우에도 MDG 같은 경우는 절대 빈곤과 기하 인구를 반감하겠다, 반으로 줄이겠다 그 수를 이렇게 그 목표를 설정했는가 하면 SDG에서는 MDG의 그런 목표들을 계승하면서 아예 30년까지 절대 빈곤과 기하를 종식하겠다라고 나타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취약 인구에 대한 사회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 전략에 사회적 취약 인구를 각 국가의 개발 전략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겠다라는 하위 목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완화를 통해서 절대 빈곤이나 빈곤의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평등 보면요. MDG 2번에서 MDG 3번이었죠. 거기 보면은 젠더 이슈가 굉장히 제한된 교육이라는 이슈나 의제에 국한이 돼 있었어요. 근데 SDG에 보면은 성평등과 관련된 그 목표들을 보면요. 모든 형태의 차별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조언이나 강제결혼이나 할례 등 이런 유해한 관행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근절하겠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평등이나 권리 증진을 법제화하는 그런 목표들을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건 영양 식수를 보면요. MDG에서는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3분의 2로 감소시킨다. 이렇게 돼 있지만 SDG에서는 이걸 이제 계승을 하면서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좀 더 앰비셔스하게 고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 위생에 접근하지 못한 인구를 반감시키겠다고 MDG에서는 목표를 세웠다면 SDG에서는 보편적 접근을 모두가 공평하게 식수나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목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차이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초등학교에 몇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냐 이런 걸로 이제 그 목표를 삼았다면은 그 접근성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SDG는 교육의 질을 언급하고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중등교육, 그다음에 초등교육 전에 취약점 교육까지도 내용을 같이 다루고 있고 학습 성과까지 다루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교육 이슈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교육도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의지들이 좀 담겨 있는 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동 보호를 보면요. MDG에서는 아동 보호가 언급이 없었고 목표에도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SDG에서는 2025년까지 아동 노동을 완전하게 종식하겠다라고 목표에 포함되어 있고 아동 착취, 인신매매, 소년병, 아동 학대 등의 문제를 굉장히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보시라고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SDG를 하나하나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고 한번 그냥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타겟 중에서 아동과 여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목표만 좀 뽑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7개의 목표가
사실 다 아동에게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본 거는 직접적으로 아동이나 여아를 언급한 것들, 직접 관련이 있는 목표들만 제가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골 1번이 이제 빈곤 종식과 관련된 거고, 2번이 여기 이제 이거 잘못 적었는데요. 아마 골 2번이 그 기아하고 그 다음에 영양, 식량 안보, 농업 요거와 관련된 이제 그 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3번은 이제 보건과 관련된 목표입니다. 그리고 4번이 이제 교육인데요. 보시다시피 4번 교육과 관련된 목표는 거의 대다수가 이제 아동과 관련된 타겟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5번도 이제 성평등인데 여기서도 4개의 타겟들이 여아 내지는 그 아동에 대한 관련된 것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그다음에 8번 골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도 아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인 골 8번에 보면 8.7번에 보면요. 아동 노동의 금지와 근절, 그다음에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종식이 이제 특별히 언급이 되고 타겟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1번이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런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해, 자연재해 이런 거에 대한 대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녹색 공유 공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사람, 빈곤층,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이들이 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은 재해로부터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걸로 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13번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거고, 근데 기후 변화는 뭐 인식 제고나 뭐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뭐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은 평화롭고 포용적인 제도와 사회 사법 정의 확보, 여기에서는 아동에 대한 착취, 학대, 인신매매, 폭력, 고문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겠다는 게 16.2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9번은 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서 각 국가의 통계에 집히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MDG 때는. 그래서 그 모든 아동들이 다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16.9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7개 목표 안에서 아동을 좀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목표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SDG를 가지고 좀 UNCRC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작업들을 했는데 요거는 사실 좀 더 깊이 좀 분석하고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좀 기초적인 수준에서 보고 봤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좀 분석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있는 비차별 아동 최우선 이익, 생존 및 발달 보장, 참여 이 4가지 원칙과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 4가지 권리를 토대로 해서 SDG의 목표와 세부 목표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한번 그냥 러프하게 스크리닝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동의 그런 아동 권리 협약의 원칙과 권리가 상당수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매핑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17개 목표가 이 가운데 있는 게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좀 카테고라이즈한,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한 어떤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족 환경과 대한 양육, 기초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와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 조치 등등에 대한 아동 권리 협약에 명시된 조항들과 그다음에 17개의 뭐 골에 담긴 타겟들을 좀 이렇게 매핑을 한번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돼 있더라라는 걸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DG 7번, 그 다음에 14번, 15번 이런 것들은 사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좀 찾기는 어려운 것들이었고, 요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냥 보시라고 가져왔는데 앞으로 좀 요거를 더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조항별로 타겟별로 좀 더 세밀하게 좀 매핑할 작업들은 좀 앞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좀 이렇게 한번 저도 쭉 정리를 하면서 쭉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발견했던 어떤 긍정적인 점, 아니면 좀 아쉬운 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좀 그 개선은 아니고 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발견된 것들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단 긍정적인 점은 MDG에서 미완된 과자를 계승함과 동시에 아동 의제를 보다 통합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아동 빈곤으로 인한 증상 완화에서 아동 권리 및 아동의 웰빙 실현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아의 권리 증진, 성평등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MDG에서 보이지 않았던 아동 보호 관련 의제, 뭐 폭력의 근절이라든지 아동 노동의 근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대폭 강조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동에 대한 수혜자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한다든지 아동의 참여권이 강조된다든지 그래서 아동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change of change agents of change인가 뭐 그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동이 변화의 주체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으면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동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그 아동 권리 협약에 근거해서 그 관점들이 많이 좀 바뀌었다는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저는 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점이나 좀 앞으로 향후 과제로 좀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한 4가지 정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별 이행 계획 수립과 검토 평가의 과정에 아동 친화적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언급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향후 좀 남아있는 과제가 어떻게 보면 좀 지표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지표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아동과 관련된 타겟들을 보면서 각 목표별 지표가 most vulnerable,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아동이나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이나 the furthest behind, 그래서 뭔가 국가의 통계치나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아동들, 숨겨진 아동들 있잖아요. 그런 아동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성과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표 개발이 좀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한 명의 아동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지향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SDG가 이제 국내에서 이행을 해야 될 때 아동과 관련된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별 통계 역량 강화가 굉장히 좀 필수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그 아동 특히 분쟁 취약국이나 윈도적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한 언급들이 그 결과 문서에 뭐 프리앰블이나 선언문에는 많이 담겨 있는데 그게 17개 목표와 169개 타겟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쟁 취약국이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여전히 저는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저는 이 SDG가 가지고 있는 아동 관점에서 봤을 때 SDG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국내 이행을 위한 제언을 2가지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건 뭐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같이 토론하고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국제개발 협력의 맥락에서의 제언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아동 관련 개발의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국제개발 협력의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보면은 아동, 여성 장애인의 인권 증진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정신에 충실한 그런 개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SDG 달성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SDG를 통해서 우리나라 그 국제개발 협력이 개도국의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 실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도 좀 같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ODA를 비롯한 국제개발 협력을 통해서 보건, 영양, 교육, 보호, 참여 이런 아동과 관련된 목표들이 어떻게 ODA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제개발 그러니까 ODA는 이제 국가가 하는 개발 협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NGO에서도 사실 이런 섹터별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섹터별 사업들의 목표들이 그러니까 SDG가 담고 있는 그런 목표들이 각 기관의 섹터별 사업들에 어떻게 그 사업들이 SDG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좀 그 각 기관의 뭐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각 NGO들의 기관의 그 목표와 연계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동에게 안전한 개발, 국제개발 협력을 실현해야겠다. 우리가 뭐 섹터별로 보건, 교육, 영양, 뭐 아동 보호 사업 이런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그 두 노함의 원칙이 있잖아요. 아동에게 위해가 가지 않은 그 어떤 민감성을 가지고 국제개발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정부의 책무성 있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 이행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제도 보건복지부의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이랑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 보면은 2017년에 우리 정부가 아동권리 보고서를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년부터 저희가 좀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은 아동 관점에서 SDG를 좀 풀어내면서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동 관련 기관들과의 국내 및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정보 공유와 애드보커시 연대 활동을 강화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는 사실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국내 아동 뭐 복지, 아동 권리 이런 일들은 사실 좀 담당을 하고는 있진 않아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유를 해드리면요. 국내 아동과 관련된 개발의 맥락에서 보면은 국내 SDG 이행 그 목표를 뭐 정부가 세울 때나 아니면은 각 기관들이 이제 아동 사업을 하고 계신 기관들이 그 목표 이행 목표를 세우실 때 아동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과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동과 관련된 목표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거 사실 뭐 교육, 영양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좀 이슈가 없다고 보는데 아동 보호, 아동 폭력, 학대와 관련된 건 굉장히 우리나라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SDG를 좀 반영해서 아동 폭력을 근절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나 그 국제개발 협력과 마찬가지로 유엔 아동권리 협약 이행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정부의 책무성 강화를 담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에 있는 우리 국내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그런 개발 정책을 수립하거나 검토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 구축이 그런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아동 친화적인 거버넌스를 이제 구축해야 되는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대나 애드보커시 연대 활동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